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이 통화를 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요, 그 어떠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용할 수 없다 라는 정도로 백악관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트럼프 통화했다. 공식 확인한 미 정부라고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타이틀이 이런데 실제 제가 이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게 미국이 공식 확인을 해준 건지 공식 확인을 안 해준 건지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 보도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I don'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re was a call between the president and President Jae-myung Lee. We can confirm that that phone call in fact took place.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gratulate the president on his elec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re confident under his leadership that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thrive. 국무부는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자세한 통화 내용이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의견이 알고 싶다면 백악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6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가급적 이른 시기에 만나자는 뜻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사실상 지금 뭐하고 있죠? 미국이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아예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백악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미 국무부가 미국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통화한 건 맞다 라는 정도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통화와 관련돼서 뭐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관세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세 해결을 위해서 이 통화가 중요했던 것이고, 당연히 통화 내용 속에서는요, 관세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은 관세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예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미 국무부가 뭐라 말하고 있죠? 궁금하면 백악관에 물어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은 그와 관련돼서 관세란 얘기를 꺼내왔지만 미국 내에서는요, 아무 얘기도 없고 이와 관련된 관세 기획자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죠? 우리가 과연 이재명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이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 굉장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천기누설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원식입니다. 자, 오늘 우원식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정 안정되면 개헌, 이재명의 임기 연장 논의해봐야 라고 말합니다. 뭐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상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이 미국 방문해서 관세 협상을 도울 거래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관세 협상이라는 건요, 행정부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권이 함께 모여서 논하는 게 관세 협상이라고요.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행정부가 아닙니다. 입법부예요. 즉 입법부라는 곳은 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곳이지 왜 국회의장이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을 돕습니까? 첫 번째, 도울 수나 있어요? 두 번째, 돕는다고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원식까지 나서야 될 정도로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속보가 나옵니다. 우원식, 의회 외교 역량 강화에 정부 관세 협상 지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이 속보가 이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타이틀이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속보, 우원식, 트럼프 오해 있다면 풀고 싶어. 원래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갑자기 타이틀이 바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뭐죠?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오해가 있다라는 걸 우원식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오해를 이재명이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우원식이 풀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분명히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그걸 이재명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우원식까지 나서야 될 정도로 지금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런 단독 보고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한다라는 겁니까? 이 타이틀을 요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저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우원식이 뭐라 말했는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의회 외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지금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조건,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려면 의회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아주 자유롭게 또 이렇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국회의장도 돕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라고 했죠? 분명히 우원식이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국회 차원에서 풀어주고 싶다, 나도 풀어주고 싶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지금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매 정권마다 매년마다 했던 게 바로 미국과의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미 대통령을 향해 오해다, 잘못 알고 있다, 내가 풀어주고 싶다 라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한 번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우원식이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뭘까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문제를 이재명이 스스로 풀지 못하고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국회까지 나서야 될 정도로 지금 뭔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우원식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엄연히 따지면요, 선을 넘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 입장 기분이 나쁘죠. 이재명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이 나서겠대요. 우원식 씨, 이재명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자, 보는 것처럼 지금 국회라는 곳에서 선을 넘고 있고, 심지어 그 선은요, 이재명 정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 모습들이 민주당 내부 그리고 우원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통화 과정 속에서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재명 정권은 말하고 있는 걸 백악관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얘기했던 걸 이재명 정권 때는 안 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로 조선업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 조선업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도 한국 조선업 돈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통화에 있어서는요, 조선업의 지읒자도 안 나와요.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어떤 얘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조선업이라는 게 미국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과거 최상목을 비롯해서 한미 2+2 미국으로 협의하러 갔습니다. 미국 간 거예요. 그때 먼저 미국 협상단이 조선 협력을 먼저 꺼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꺼내는 게 아니라 협상단 내에 있는 미국 협상단까지 먼저 조선업을 꺼낸 겁니다. 그만큼 미국한테는 이 조선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중요한 과제를 우리한테 먼저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한테는요,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모르고 그와 관련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얘기를 이재명이 들었다면, 만약 그 얘기를 이재명 정권이 알았다면 안 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았지. 근데 아직까지 백악관도 조선업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 사람들도 미국과의 조선업 관련된 얘기를 전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죠? 먼저 우리한테 조선업 러브콜을 보냈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이 조선업이 바로 중국 견제를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임에 있어 중국만을 관세를 매기면 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까지도 관세를 다 매기냐? 바로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우회 수출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바로 배예요.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국 제3국 환적을 통해서 우회한다라는 겁니다. 즉 배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시장을 만들어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항구 129곳에 투자하고 장악했습니다. 즉 대륙이 안 통하니까, 땅길이 안 통하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틀어 막아야죠. 자, 이 정도나 있습니다. 지금 점 찍힌 데가 다예요, 친구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까지도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금 뭐까지 노리고 있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서도 대만 해협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대만 해협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센카쿠 열도부터 대만 해협, 남중국해까지 여기를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중국 대만 쎄쎄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려본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바닷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닷길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배를 만들 여건이 안 돼요. 중국 선박 건조 능력 미국의 232배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찾아야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중국과 항상 조선업 관련돼서 1, 2위를 다투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1위 하면 우리가 2위, 우리가 1위 하면 중국이 2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업 관련된 선택지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겁니까? 연일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로 조선업이 미국한테 중요한지, 어느 정도로 급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급한 와중 속에서도 이재명과 통화 과정 속에서는 조선업의 지읒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얘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뭘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관계 개선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우원식이는 오해라고 말하고 뭔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까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했던 발언들,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된 발언들,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미 언론이 대만 관련된 얘기를 물어봤을 때 외계인 발언까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쳤던 게 바로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풉니까? 자, 결국 뭘까요? 이재명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 중국을 향해서 목소리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 서해를 노린다고요. 구조물이어서 부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해에다가 중국 항모와 전투기까지 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이재명 찍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신뢰를 줄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원식이가 미국을 간들
우원식이 100명이 간들 1000명이 간들 관세 협상이 되겠냐고요. 도울 수가 있겠냐고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문제점, 그리고 관세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와 관련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원식이 말했던 것처럼 오해입니까? 이 문제가 우원식이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원식이 가서 오해를 어떻게 풉니까? 오해라는 게 없는데, 잘못하는 게 없는데 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관세 문제에 있어, 트럼프와 이재명 관계의 문제에 있어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트럼프가 원인을 두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 그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재명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이 말하는 이 얘기들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좌파들의 특성이라고요. 항상 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을 문제를 삼지 않고 어디 다른 쪽으로 문제를 전가를 시킵니다. 자, 이게 지금요, 여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도 벌어지느냐? 자, 오늘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드시겠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를 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안전성이 답보되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코스피 5000 시대와 관련돼서 보여주기 위해 굉장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다 양보해서 이재명 말에 따라 코스피 5000 시대 연다고 쳐요. 이재명 말에 따라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든다고 쳐요. 이재명 말에 따라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연다고 쳐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만 주식 관련된 투자가 되는 거고, 그 투자가 돼야지만 코스피가 오르고 그와 관련 이재명 말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요, 이 주식 관련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물려 환수하겠답니다. 심지어는 배당 촉진 위한 세제 제도 개편을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업을 키우겠다는 사람의 발언입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의 발언입니까? 전혀 다르죠. 자, 우린 이걸요, 과거에 똑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커피 원가 120원. 최근에 또 봤죠? 라면 한 개 2,000원. 즉, 얘기가 뭡니까,兄弟 여러분들? 항상 좌파들은요, 시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때려잡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라면값 때려잡으면 물가 잡히고, 네? 커피값 때려잡으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심지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식 관련돼서 기업 때려잡으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어요. 자, 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하죠? 전형적인 좌파들의 경제적인 논리라고요. 한 군데를 틀어막고 한 군데를 때려잡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자, 더 나아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이 뭐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되는 순간요, 우리 기업들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못할 뿐더러 실제 문 닫는 기업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벌이고 이걸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무슨 코스피 5000을 엽니까? 아니 무슨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듭니까? 아니 무슨 생활비 버는 시대를 엽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원인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이재명의 관계 문제에 있어 트럼프가 원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원인인데 이재명을 원인이라 말을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재명의 정책적인 공약적인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니까 뭐 하는 겁니까? 괜히 라면 얘기하고 괜히 커피 원가 얘기하고 괜히 지금 주식과 관련돼서 규제 뭡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요. 문제의 원인은 이재명입니다. 문제의 원인은요. 좌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자신들이라 인정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지지율 떨어지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원인을 자신들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채 애먼 곳에 가서 원인을 찾으니까요.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게 행해지겠냐고요. 자, 보는 것처럼요. 문재인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알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란 인간이 문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인정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그 문제가 터져 나왔고 결국에는 그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폭망하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좌파들은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요 그들에게 지지율 타격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요 그걸 깨닫는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잽을 날리는 거라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공격입니다. 저들이 수비고요. 자, 과연 그와 관련돼서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떨어질지 얼마나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